영포 탈출 결심을 하고 책을 폈는데 부사절 형용사 구라는 절과 구와 관련된 용어를 만나게 됐을 때 저는 당연히 영어를 포기하고 싶었죠. 영어 사람들이 말하는 절과 구는 용어 자체는 낯설지만 사실은 아주 쉬워요. 먼저 절과 구는 둘 다 마디 단락이란 뜻인데요.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연결해서 그게 하나의 의미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영어 사람들은 그것을 절이나 구라고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형용사 절이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연결이 되어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게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형용사는 명사 가까이에서 명사를 설명하죠. 명사의 앞, 명사의 뒤, 앞뒤는 아니지만 명사 가까운 곳에서. 이 문장을 빠르게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늘에 있는 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별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라서 스타의 복수형을 썼어요. 별들은 그것들, 데이로 대신 말할 수 있는 명사니까 비동사는 아가 오겠죠? 기억이 잘 안 나도 괜찮아요. 영어에서 중요한 건 뭐다? 기억이 안 날 때마다 찾아보면서 그렇게 익숙해지면 되죠. 이 문장에서 명사는 별들이죠.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니까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빛나는 별들은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됐죠. 이번에는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연결해서 하나의 의미로 만든 다음에 별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설명하는 말이 길면은 보통 설명하는 대상 뒤에서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별을 설명하고 있죠. 어떤 별? 제가 영포자였을 때 배우지 않은 게 나오면 영어가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팽뜨기와 가치공부 채널은 배우지 않은 건 어디로 보내죠? 안 배운 걸 미래로 보내다 보니 문법적으로는 완벽한 문장이 아닐 수 있어요. 완벽한 문장과 차근차근 친해지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샤이닝 단어 자체는 절이나 구가 아니죠. 왜냐하면 절이나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연결된 형태니까요. We look together는 세 개의 단어를 결합해 하나의 의미가 되었고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절이나 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입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 안에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가 있으면 절, 없으면 구예요. 주어랑 서술어가 있다는 말, 이거 문장 구조를 이야기할 때 들어봤죠? 두 개 이상의 단어의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가 있어서 이 자체도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쓰이지 않고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의 역할로 쓰죠. 그래서 얘를 형용사 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었고 그 안에 주어와 서술어 구조가 있고 이게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형용사 절. 아까 샤이닝은 구나 절이 아니라고 했죠? 샤이닝 자체는 그냥 형용사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샤이닝 스타rs가 하나의 명사 세트처럼 일을 하죠. 별이 아니라 빛나는 별이 아름답다는 말이니까. 그런데 이 두 글자 안에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구라고 하고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명사 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절이나 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문장의 구조가 더 잘 들어올 거예요. 영어랑 친해지다 보면 영어 회화에서 구동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우리 구도 알고 동사도 아는데 구동사 뭘까요? 끄다는 turn off, 켜다는 turn on.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죠. 그래서 구 아니면 절인데 여기에 주어 서술어의 구조가 들어있나요? 없죠. 그래서 구예요.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하죠? 동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영어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래요. 동사 박스에 담긴 단어 live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다른 박스에 담긴 단어 out을 결합해 구동사를 만들었죠. live out이란 구동사는 생략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동사에도 생략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존재해요. 그런데 같은 뜻이라도 회화에서는 구동사를 더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대화 위주의 미드나 영화 속에서 구동사가 많이 나오죠. 구동사 얘기를 시작한 김에 좀 더 해볼게요. 일반 동사 중에서는 목적어 자리가 생기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줘야 하는 동사가 존재하죠.
그런 동사를 목적어야 타동사라고 했어요. 구동사도 목적어를 타게 하는 타동사와 목적어 자리가 없는 자동사로 나뉩니다. 구동사도 동사의 일을 하니까요. 구동사가 목적어 자리가 생기는 타동사일 때 목적어 자리는 어디에 생길까요? 구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생겼죠? 테이크 오프는 벗다라는 뜻을 가지는 구동사입니다. 라디오를 켜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런 말이죠. 구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생기는 걸 봤는데 이렇게 찐동사 뒤에도 목적어 자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구동사는 동사의 어떤 단어가 결합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죠. 턴과 온이 결합되어 켜다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온은 턴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해요. 두 단어는 하나의 세트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턴은 동사 박스에 담긴 단어지만 온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가 해야 하는 일은 동사 박스에 담긴 단어인 제가 찐동사라고 부르는 턴이 다 할 거예요. 턴 온을 사용해서 그녀가 켜다라는 문장을 만들면 턴만 턴수로 변하죠. 턴 온스가 아니에요. 턴 온이 하나의 동사 세트지만 이렇게 동사가 문법적으로 해야 할 일은 찐동사가 한답니다. 다시 목적어 자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구동사의 목적어는 찐동사 뒤에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구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오면 그때는 찐동사 뒤에만 써주세요. 이렇게요. 가끔 구동사 중에서는 목적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구동사가 있어요. 분리될 수 없다고 해서 비분리형 구동사라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구동사도 존재는 한다. 그럴 때는 목적어 자리는 무조건, 목적어 자리에 오는 단어가 대명사여도 무조건 구동사 뒤에 생깁니다. 이런 구동사를 나중에 만나게 되면 반갑게 아는 척 해주세요. 우리는 아직 부사와는 만난 적이 없어서 부사가 뭔지는 모르지만 부사절이 대충 어떤 뜻인지 감은 오지 않나요? 부사절이라고 하면 절이니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연결되는데 그 안에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가 있고 그게 부사라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그러니 더 이상 용어 때문에 우리 영어 포기하지 말아요. 구독과 좋아요로 매주 업로드되는 영상을 만나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